누군가 나를 바라보며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작은 말 한마디를 건넬 때 우리 마음은 조용히 흔들립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나의 존재를 봐주기를, 수고를 알아주길 바라죠. 그래서 칭찬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97세의 나이에도 예리한 지성을 잃지 않았던 학자 폰테넬. 그는 어느 날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은 시간도 이기지 못할 것 같군요.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말합니다. 조금 전 그 칭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잖아요. 폰테넬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만약 당신과 눈을 마주쳤다면 그저 지나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말의 힘 그리고 칭찬의 온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칭찬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구보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비난보다 칭찬에, 무시보다 인정에 더 크게 흔들린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빈말로 던져진 칭찬은 마음을 두드리기보다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기도 합니다. 칭찬은 기술이지만 동시에 진심이어야만 합니다. 솔직함, 구체성, 그리고 존중. 이 세 가지가 담길 때 비로소 말은 힘을 가집니다. 한 문화예술 기업이 영화관을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왕 사장이 있었죠. 어느 날 가구회사 사장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는 사무실 의자를 살펴보며 또 말했습니다. 왕 사장의 어깨가 스르륵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화관 의자 납품 계약은 그에게 맡겨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부가 아닙니다. 상대의 수고와 취향을 정확히 보고 진심을 담아 표현한 결과였습니다. 직접 하는 칭찬보다 더 강한 칭찬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는 칭찬입니다.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의 보좌관 버드. 그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장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했다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는 순간, 사람은 그 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칭찬은 단순히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치켜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은 존중받는 순간 스스로를 바꾸기 시작한다. 한 회사의 국장은 냉철하고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직원은 이렇게 말했죠. 국장님께서 저희 지역 사람들을 특별히 배려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단단했던 그의 표정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사람은 존중받으면 마음의 경계를 내려놓습니다. 칭찬은 분명 강력한 힘이지만 방향을 잘못 사용하면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던지는 말. 그런 칭찬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책에서도 경고합니다. 말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사람을 진짜로 얻는다. 달콤하지만 속이 빈 말, 혹은 진심 없이 사람을 조종하려는 말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칭찬한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에 햇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빛이 진실될 때 비로소 상대의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의 마음에 따뜻한 빛 한 줄기 비출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는 종종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정면으로 직구처럼 던지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정면 돌파보다 더 멀리, 더 깊이 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려 말하기, 에둘러 말하기,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여는 기술입니다.
어떤 진심은 정면에서 부딪히면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우회하면 길이 됩니다. 한 남편은 장모님을 치료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병원 가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는 밥상을 차리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이야기의 흐름을 천천히 장모님에게 돌렸습니다. 결국 장모님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내일 병원 한번 가볼까? 정면으로 말하지 않고도 가장 중요한 말을 이끌어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엔 순서가 있습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밀어붙이면 말은 무기가 되고 마음은 멀어집니다. 먼저 분위기를 만들고 다음에 논점을 세우고 마지막에 진심을 꺼내세요. 돌려 말하기는 말을 숨기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배려의 순서입니다. 직접 말하는 것이 예의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의 있는 말엔 조심스러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특히 윗사람이나 외부 손님 앞에서의 언행, 관계가 미묘한 자리에서의 한마디는 인생을 바꿀 수도 있죠. 정면으로 말할지 돌아갈지 그 순간의 분위기와 관계가 답해줍니다. 때로 상대방의 기분은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진실입니다. 상대가 화나 있다면 직설은 기름입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말은 이성을 다시 켜주는 부드러운 빛이 됩니다. 조광조가 장항군 부인을 인질로 보내게 설득했을 때처럼 급한 상황일수록 더 부드럽게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우회 말하기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중유언은 두 가지 의미가 담긴 말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비교법은 직접적 충돌 대신 비유로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정투자법은 상대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부드럽게 주제로 이끄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과법은 논리가 아닌 결과와 마음으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돌려 말하기는 빙빙 도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설득하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크게 말하는 것도 날카롭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가 내 말 속으로 들어와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드는 것. 그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에 가장 빠르게 도달한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이 때로는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직설은 귀를 열고 우회는 마음을 엽니다.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 힘, 그것은 강함이 아니라 따뜻한 배려입니다. 오늘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만들길 바랍니다.